네, 그럼 이번엔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맡았던 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박사님, 지원금 대비 3.5배라는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큰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도출됐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기에 대해 말할 때 많이들 얘기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생산, 지출, 분배 세 가지 측면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GDP, 지역은 GRDP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고요. 2018년도 강원도 GRDP의 코로나로 인한 소비 감소분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대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추정했을 때 2조 6,500억 정도가 도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도 보고서를 잠시 봤는데 대출 같은 금융 지원보다는 취약계층 같은 선별 지원이 좀 더 효과를 봤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소비 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소비 효과를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처음 겪는 대규모 재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효과도 많이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가 침체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필요했던 게 사실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련한 재원이라던가 정책적 준비 등이 필요했던 게 사실인데 상황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과 또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 이들에 대한 효과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비중이 전국에서 좀 높은 편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정책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덧붙여 주시죠. 지역의 소비 감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 긴급생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는 도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6월까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에 대해 우선적인 검토와 함께 그 다음에 1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그래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평하고 적절한 지원금 배분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셨고요.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사와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